이커머스의 비주얼 담당 자칭입니다. 자칭. 이게 제가 지금 몇 년째 써먹는 건데 이제 좀 다른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적절한 걸 못 찾았어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좀 질릴 때까지는 제가 일단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드디어 저희가 이제 저도 3년 기다렸어요. 딱 6월 말이면 저도 3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월드 클래스를 끌어가는 저희 이제 메인 그 리더분들은 참 3년 동안 여기 문미 마스터님도 3년 되셨죠? 예. 네. 3년 동안 묵묵하게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그룹이 이렇게 재시작이 되면서 그런 어떤 저희의 가치를 좀 알아봐 주시는 리더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다린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사업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어떤 시대의 흐름을 사실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요즘 다 어떠세요? 주머니 사정이? 너무 힘들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두되는 경제적인 용어가 뭐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을 디스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은 뭘까요?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지금 상황이죠, 우리가. 자재값이며 뭐 이런 안 오른 게 없죠. 제 주변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도산 직전이에요. 원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니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경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내 주머니 사정은 힘든데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4차 산업, 4차 산업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 1차 산업을 거쳐서 2차 제조업, 3차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3차 산업,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되면서 많이 이제 일자리의 변화도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도 생기고 경제적인 변화도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대두되는 말이 플랫폼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요. 도대체 플랫폼이 뭐야? 네, 찾아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V땡땡이라는 회사에 잠깐 한 2달 발을 탁 담궜었다가 거기가 문을 탁 닫았는데 그때 저한테 아는 분이 계속 야 이거 뭐 좀 돈 208만 원 내놔봐 해가지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도대체 나한테 좀 설명을 좀 해봐라. 뭔데? 그랬더니 플랫폼이래. 그 플랫폼이 뭔데?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면서 돈 낸다고 해서 넣어놨다가 이제 물렸죠. 저도. 뭔지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어제 시흥시에 어떻게 하다가 그 분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제가 그때는 그분들이 막 저희 막 그룹장 막 이서 이렇게 범접하실 수 없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 산하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이 그러면서 이슈화됐고 4차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는요. 저는 이 노동 관점을 보라는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노동력이 대체됐어요. 단순 노동력에서 지금은 4차 산업은 고급 지식 노동력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AI가 발달을 하면서 걔네들이 다 그냥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화이트 칼라들도 어때요? 불안하다. 우리가 3차 산업 때는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그냥 그죠?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점점 더 힘들죠. 자, 많이 들어본 용어들일 겁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사물인터넷, 드론, 뭐 3D 프린트, 뉴럴링크, 뭐 4차 산업하면서 뭐 별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편하죠. 자율주행 되면 이제 나 술 먹어도 얘가 우리 집까지 나 데려다 줘. 그죠? 그러면 대리 아저씨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 필요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은 이제 얘기하면 자꾸 가상화폐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하나의 일종이고요. 블록체인은 두 사람 이상 간에 서로 뭔가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뭐예요? 증명해주는 제3자가 없이도 증명해주는 탈중앙화 증명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연계를 해서 돈을 받아먹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그 다음에 자동차 딜러들, 이런 분들 다 이제는 없어지는 직업이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이거 보세요. 제조업 이제 어떻게 돼요? 3D 프린팅으로 이제 집도 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 회사가 나사에서 화성에다가 집을 짓는데 뭘로? 3D 프린팅으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안전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돈이 돼요 라고 하는 직업은 거의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섭죠. 자, 서울대학교의 윤기훈 교수님이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포럼에서. 자, 2050년부터는 AI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90년 정도가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린 다줄 거 없어.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면 갑갑한 거예요. 자, 제일 위가요.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이 1계급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계급을 나눠놓은 거예요. 사회 계급을. 2계급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2계급이 돼요. 그리고 3계급이 뭐가 돼요? AI. 로봇가 3계급에 들어가게 되고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이 AI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서 아주 단순한 밑작업을 해주고 살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가 나와요? 기본소득제라는 게 나오죠. 기본소득제로 최소한의 생계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단순 노동을 하고 살아가게끔 우리 세상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이제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4차 산업 공부를 처음 할 때 제가 모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타기도 하고 짐도 실어 나르고 전쟁에도 우리가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을요. 어떤 용도로 쓰나요? 경마장에서 배팅할 때나 제주도에 가서 그냥 사진 한번 찍을 때 그 말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엄청 쓸모없는 동물이 돼버렸죠. 미래의 4차 산업 시대가 지나면서 AI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자리를 잡게 되면 AI한테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설마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설마. 근데 보세요. 이미 이게 이제 학술 대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무서웠던 그런 강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도 감사한 거는 다 없어지면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런데 생겨나는 것도 있어요. 유망 직종으로 생겨나는 것도 있어요. 보면 SNS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가상현실 전문가. 근데 이것 중에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 중에 나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가지고 나 이런 직업을 할 수 있겠다. 못해요. 뭐야? 이거나 좀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그램 하면 저거나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MKYU가 뭐냐면 유명한 강사 김미경 씨 아시죠? 그분이 디지털 대학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 이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디지털 튜터 자격증.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SNS라던가 어떤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잘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자격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생겨나는 직업은 있는데 다 공통성이 뭐예요? 결국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되고 뭐 어떤 메타버스,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하면 돈 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제페토고 뭐고 이렇게 들어보면 쉽던가요? 안 쉬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뭔가 생겨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면서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AI가 나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다 보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 갖고는 못 먹고 살아. 요즘은 누구 만나면 기본적으로 2개, 3개는 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엔잡러 몇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포노사피엔스,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친구들, 군대에서 이거를 뺏어놨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탈영하고 자살하고. 그래서 지금은 군대에서도 훈련기간 딱 끝나면 2달 8주 훈련기간 끝나면 핸드폰 줘요. 5시 이후에.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놨더니 사건 사고가 너무 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군도 이거를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저는요, 목표가 좀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좀 자유로워지면은요,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목민처럼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노마드처럼. 예, 근데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노트북이나 이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내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어디 직장을 가거나 어디 가지 않아도. 이러한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겨난 용어가 기기예요. 기. 많이들 들어보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기기라는 말은 1920년대에요. 재즈 연주가들이 자, 재즈바에서 저 재즈 연주가들을 다 고용을 해놓고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주가 있는 날만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합주를 시키고 페이를 줬어요. 그 형태를 가지고 기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즈 연주가들이 자, 오늘 우리 기할까? 그러면 각자 악기를 가지고 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고 자기 페이를 받아가던 형식이에요. 그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 그때 실리콘밸리에 벤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벤처 기업이 돈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가지고 회사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또 어때요? 기술진들은 좋은 사람들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을 건 바이 건으로 프로젝트당 계약을 맺어서 돈을 지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재즈 연주가들의 하던 긱 형태를 요 일자리 형태의 경제적인 용어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유동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경제, 기이코노미, 기거 이런 말들이 생겼어요. 저도 3년 전에 저한테 이걸 추천하신 분이 소미라 사장님 기가 알아? 이래서 뭐야?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용어가 생소했어요. 뭐 유튜브건 뭐 찾아봐도 뭐 자료 한두 개 정도 올라와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료가 많을 정도로 우리는 3년 사이에 엄청난 긱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긱은 우리가 그 직업을 나눌 때 예전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조금 나눠놨어요. 블루긱은 뭐냐면 내가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던가 기술력은 없지만 나의 노동으로, 나의 몸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었는 기거들을 블루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택배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 가사 도우미, 뭐 간병인,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나오면 대리기사 분도 이제 안정하지 않죠. 뭐 드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배달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이지 않고 김세아 마스터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요즘은 뭐예요? 오토바이 매물이 엄청 나온다 그러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때 배달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던 분들이 이제 거리로 우리가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배달업이 어떻게 돼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거들은 그때그때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어떤 구애와 변동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죠. 그 위에가 화이트 긱인데 이분들은 조금 더 고도의 어떤 기술이라던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건바이 건으로 일을 하더라도 어때요? 나의 몸값이 조금 더 이분들보단 높죠. 그래서 강의, 번역, 레슨, 뭐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위에가 골드긱인데요. 자, 화이트긱하고 골드긱이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몸값이 달라요. 그죠? 저는 여기에 어때요? 안산에서 여기서 2시간 반 때 빠지게 왔지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김미경 강사님이 만약에 안산에서 서울에서 떼빠지게 와서 여기 했어. 얼마 받을까요? 그죠? 그분은 골드기거예요. 골드기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수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완전히 뭐 여기에서 여기 가신 분들 많죠. 이제 최근에 그 진도에 계신 분을 진도에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동네 유지라는 분을 만났어요. 진도 사람들은 다 송가인이 자기 조카래. 다 자기 조카야. 응? 그래가지고 옛날에 향후회 하거나 진도 그 체육회 할 때 송가인을 부르면 아야 와가지고 삼촌이 너 이렇게 해가지고 차비랑 해가지고 30만 원 주면 쓰겠냐 하면 얼른 왔대요. 지금 돼요?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내 유명세와 어떤 대중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몸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화이트기에서 골드기기 돼버린 대표적인 분들이죠. 임영웅, 영탁, 뭐 송가인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내가 강의를 열심히 막 때빠지게 이렇게 막 고생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1,000만 원 줄 사람 없잖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가 코기기라는 겁니다. 코퍼레이션, 협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기기, 요거는 신조어인데 내가 특별한 전문 지식이라던가 기술이 없어도 뭐와 협업을 해요? 플랫폼과 협업을 해서 내가 충분히 소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어때요? 얘네들보다 훨씬 낮죠. 내가 플랫폼만 잘 조작하고 어떤 스마트폰만 잘 조작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진입장벽이 낮지만 어때요? 훨씬 더 나의 유저가 많아지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계 형태가 이제 생겨났는데 우리가 이거 하려고 3년 기다린 건 아니고요. 이거 코기 가자고 지금 3년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이라던가 시대의 어떤 그 대세를 잇는 분들은 이거를 기다리셨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격이 이제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뭐 사라 이런 얘기는 못 해요. 성격이 하다가 근데 요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제 취미로 이제 꽃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밴드가 또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한 1,500명 회원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굳이 1대1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설명하고 안 해도 정말 제대로 된 앱 하나만 탁 나와가지고 내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는 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어쨌든 기거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예전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강했어요. 왜? 안정적이지 않고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고 수입도 들쑥날쑥하고 이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근데요, 지금은 어때요? 4시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뭐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AI가 로봇이 대체하는 노동력에 대해서 불안한 거를 해소할 수 있고 지금은 훨씬 더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저희 이제 위에 뭐 언니 오빠 세대도 그렇고요. 옛날에 어때요?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바쁘면 주말에도 나오라 하면 나가고 야근하라면 하고 있죠. 안산에 제조업이 많아요. 거기가 공단이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변에 제조업 사장님들 많으시거든요. 회사 이제 못하겠다 그래요. 못하겠대 그래요. 경기가 안 좋은 걸 떠나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6시만 되면 가는 거야. 6시 1분만 넘으면 이제 근무수당 내놔라고 하고 주말에 좀 나와가지고 좀 하라 그러면 싫은 소리 하고 사람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내 시간을 쓰려고 하고 내 여가를 누리려고 하지 여기에 내 직장에다 올인을 해가지고 돈 그거 조금 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대두되고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또 3년 동안 우리 발목을 잡으면서 아까 배달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하나는 뭐예요?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뭐 네이버,
신세계, 쿠팡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이 이렇게나 많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커머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머스는 이제 상거래를 얘기를 해요. 예, 거래하는 거를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터넷과 핸드폰이 발달을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이커머스라는 용어를 들었어요. 일렉트로닉, 전자상거래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커머스는 비즈니스 투 커머스예요. 기업하고 개인, 소비자.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어떤 뭐 그 정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기업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소비자를 상대로. 자, 그런데 우리 거는 뭡니까? 이커머스예요? 시커머스죠. 시커머스 찾아봐도 자료도 별로 없어. 이 회사는 왜 맨날 이렇게 자료도 별로 없는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내나 몰라요. 자, 시커머스는 뭐냐면요. 커머스 투 커머스예요. 소비자하고 소비자. 홍보를 하는 거나 이 기업의 플랫폼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각자 그냥 소비자끼리 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커머스, 우리 플랫폼은 B2C로 하던 이커머스에서 더 발달된 C2C의 C커머스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C커머스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안에는 보면은요, 총 9가지 카테고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톡에서 사용하는 문자, 채팅, 뭐 그룹방, 뭐 무상 전화, 영상통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했던 내 게시물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자랑하고 이런 SNS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주 임팩트 있는 제품들로 마켓플레이스 들어오죠. 그리고 뭐 명품이라던가 이런 어떤 핵심적인 브랜드 채널도 따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하고 있는 요즘 줌 많이 하시잖아요. 방송 웨비나 기능, 유튜브 기능까지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행 들어옵니다. 이미 해피 트래블이 열렸어요. 이쪽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S101이라고 앱을 보시면 뭐냐면 특별한 어떤 그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뭐 주식이든 어떤 코인이든 뭐 이제 인스타그램 활용하는 법이라든지 자기 강의를 올려서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서 월정액으로 이제 얼마 계산해가지고 뭐 몇 주 코스 강의 듣게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재능이나 재주가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와요. 강의 프로그램이. 그리고 요 회사가 누가 주도하시는 건 아시죠? 채냉파이 회장님이 무려 한 5년? 예, 5년 이상 준비를 하셨는데 가장 핵심을 주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시겠지만 채냉파이 회장님은 뭐 워렌 버핏이라던가 일론 머스크라던가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부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분의 장점이 뭐예요? 작은 자본으로 큰 자본을 만드는 어떤 투자의 기재라고 아주 이름이 있으세요. 한때는 뭐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 뭐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걸 만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힘든 시대에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작은 자본으로 큰 돈을 만드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저희 이제 앱 안에 이제 부창출 프로그램까지 이제 연동이 될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작은 시드를 가지고 이 채냉파이 회장님이 주도하는 어떤 뭐 BMA 캐피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그분의 포트폴리오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여기에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회원 링크 뭐 받아서 이제 등록하고 계신데, 자, 여기 보면은 내 산하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백오피스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빈센트 럼이라는 분이, 그분이 애플의 아시아 총괄 담당을 하셨던 분이세요. 스티븐 잡슨과 애플의 신화를 같이 쓰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추적 보상 시스템을 여기다 탑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기능들이 다 갖춰지는데 그게 결국 우리에게 돈을 주는 플랫폼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커머스는 그래서 마케팅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게 네트 하시는 분들은 바이너리를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고요. 바이럴은 뭐냐면은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SNS를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홍보라던가 자료를 올려서 소비자들이 마케팅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을 키워나가는 형태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커머스는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어필리에이터라는 얘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보상 얘기하다 보면은 어필리에이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요즘은 어필리에이트로 돈 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자, 내가 제품만 사면 소비자예요. 그냥 소비자예요. 커머스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하면 나는 어필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교류, 어필리에이트는 뭐냐면 결국 교류하다거든요. 뭐예요? 기업하고 소비자를 교류시켜서 내가 중간에서 홍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를 어필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머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마케팅 전략이, 하나는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처럼 확산시키는 거, 하나는 어필리에이터 마케팅. 예. 자, 어필리에이터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쿠팡 파트너스예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자기 블로그라던가 SNS에 이렇게 올려서 그게 이제 매출이 형성이 되면 나한테 리워드가 크게 들어와요. 자, 근데 돈이 되나 봤더니, 이렇게 수익 공개해놓은 거 봤더니 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돈 자본 하나도 안 들이고 한 달에 뭐 50만 원에서 100 몇십만 원 이렇게 벌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세요. 여기도 보면 추천인 코드가 있어요. 요 방식이 저희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라던가 모든 앱을 우리가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면 보통 그냥 가입해서 쓰잖아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 앱은 요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기 진입해가지고 요 추천인 코드를 미리 받아놓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회원 등록들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받아가지고 이제 6월 중순에 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뭐 무작위로 던지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많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돈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쇼핑도 하고 경험도 하고 공유하고 후기도 쓰고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뭐예요? 보상으로 온다. 자, 플랫폼이 그전에는 뭐 기껏 줘봐야 뭐 0. 몇 프로 이제 1을 썼어요. 1%. 그랬는데 이제 돈을 좀 풀기 시작한 그 플랫폼의 시초가 뭐예요? 유튜브죠, 유튜브. 유튜브가 이제 유저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용철 마스터님이 유튜브를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한 걸로 알아요. 2년 동안 7만 원 벌었대, 7만 원. 그 돈 되겠는가요? 7만 원 벌었다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소득 분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요렇게 생겼나 봐요. 저도 아직 못 열어봤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유가 있죠. 내가 여기에다가 좋은 제품이라던가 뭐 나의 일상이라던가 뭔가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 공유를 누르면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트위터라던가 뭐 이렇게 내가 관련되어 있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어때요? SNS에 자동적으로 다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품을 올려놓고 여기 공유를 누르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SNS에 다 연동이 돼서 전달이 된다. 그리고 다국적 언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해외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전달을 할 때는 자, 일본 친구가 내 거를 받는다. 그러면 일본어로 전달이 됩니다. 태국 친구가 내 거를 받는다. 그럼 태국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기능까지 지금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내가 공유하고 전달을 하면 누군가는 열어보고 누군가는 안 열어봐요. 뭐 안 열어보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산 거고요. 이렇게 내가 보낸 걸 많이 열어보는 사람은 내가 여지까지 잘 산 거예요. 아마 요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제 판가름이 나실 텐데, 내가 전달을 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클릭을 해서 열어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할 일 없어요. 회사가 계속 뭔가 메시지를 AI를 통해서 보냅니다. 자, 뭐 우리 커머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겠습니까? 해요.
뭐 이렇게 뭐 서비스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해요. 내가 뭐 하나 샀어.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제품을 구매하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뜬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고객님 이렇게 쌓였는데 뭐 KYC 인증을 받고 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내가 인출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걸 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안내를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프로필에 이렇게 뒤에 들으면 알겠지만 저희는 큰 보상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각각의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쌓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재밌겠죠? 그리고 자꾸 돈 쌓이는 거 보면 이거 자꾸 들여다보겠어요? 안 들여다보겠어요? 보게 되겠죠. 우리 코인 떨어져가지고 맨날 들여다보잖아요. 돈 되는 거 있다 싶으면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그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또 100이 쌓이고 자고 일어나면 100이 쌓이고 그러면 이 안에서 놀고 싶겠어요? 안 놀고 싶겠어요? 놀고 싶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쇼핑을 하고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도 되지만 이 안에서 내가 커뮤니티를 하면서 내가 후기도 쓰고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리워드로 들어오더라. 리워드로 들어오면 저희는 이거를 이 안에서 써도 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지금 해피카페가 열려 있죠. 연동되어 있는 뭐 해피카페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다 포인트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쉐어링, 공유하는 것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빈센트 럼이 이분이세요. 예, 애플의 신화를 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HWH의 CEO로 지금 계시고 뭐 하뎁 인터내셔널이라던가 DSS 보안 프로그램은 이분이 지금 다 채냉파이 회장님 아래에서 다 주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추적 보상 시스템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리더들 세팅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또 후원 넣고 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 링크를 바이러스처럼 막 뿌리는데 그 언제 그 밑에 이렇게 해냐고요. 우리가 못하죠. 그 뭐예요? 이분이 이 사업자가 가장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가 알아서 갖다 붙이도록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회원이 많아져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이제 코드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뿌리고 그냥 지가 알아서 나에게 보상이 가장 크게 되게끔 그냥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카카오 많이 얘기하고 쿠팡 얘기하고 플랫폼 얘기하면 이커머스 얘기하면 뭐 카카오하고 쿠팡을 늘 예로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카카오하고 쿠팡처럼 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카카오 끼꺼대야 5천만의 카카오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쓰는가요? 안 쓰죠? 그 다음에 쿠팡도 어때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택배가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에서 스타트를 하지만 자, 홍콩, 대만, 뭐 중국, 말레이시아, 뭐 타일랜드, 저펜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시작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표는 쿠팡이 아니고 뭡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맨 처음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제가 안산의 고대병원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를 할 때 영어도 못하는 게 원서를 사겠다고 이렇게 뒤졌는데 아마존에서 제가 그때 책을 구입했던 기억이 나요. 책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쇼핑몰이에요. 근데 책을 사는 유저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야 우리 것도 좀 팔아줘 우리 것도 좀 팔아줘 이렇게 돼서 2021년도 아마존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조예요. 천조예요. 이 회사는 목표를 아마존으로 삼고 있고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택배가 가는 물류와 택배가 가는 모든 나라에는 주에 들어갑니다. 네. 자, 제품이 뭐 그냥 뭐 니도 쓰고 나도 쓰는 뭐 그런 제품이 들어오면 뭔 메리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막 쿠팡에서 뭐 하나 살라 그러면은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막 가격을 봐가면서 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들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설탕인데,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베리하고 오렌지의 추출, 천연 성분으로 만든 설탕.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라던가 뭐 이렇게 살찌신 분들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설탕. 그 다음에 국수도 이게 호주에 있는 홀리스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국수인데 GI 지수, 당 지수가 낮은, 그래서 탄수화물은 적게 들어가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국수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라던가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RBC 라이프는 우리 김채아 마스터님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이거 하나 갖고만 나 이거 사발래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게 유니시티 하시지요? 아시지요? RBC 라이프? 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20년 동안 대체의학 하신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이게 리크루팅 하다가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뭐 체넥파이 회장님 바르다가 이 회사가요. 이 회사는요, 일반 네트워크 회사들처럼 뭘 하나 만들어내서 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회사를 다 인수를 해요, 지금. 인수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이 모토에 맞는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 올리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다가 RBC 라이프도 인수해서 했대. 그분이 이제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그만큼 의학이나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살이 안 타는 물이 있다 그러면 믿겠어요? 난 지금도 이거 못 믿겠어요. 이 물 마시고 자외선 나가면 살이 안 탄대. 대박이죠? 골프 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뭐 등산하는 분들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근데 있다니까 나도 있는 줄 알겠는데 못 받고 나도 솔직히 이건 무슨 원리로 어떤 기술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도즈, DOSE. D는 도파민, O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그렇게 해서 커피만 마셔도 내가 기분이 좋고 살이 빠지고 우울감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커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피코 때 런칭을 했던 H코 화장품. 우리가 성장인자라는 것이 줄기세포의 어떤 핵심 요소예요. 그 성장인자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고 재생시키고 키워줘서 내 몸의 세포들을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가 많아지면 나는 늦게 늙을 수 있어요. 그런 성장인자가 아주 좋다는 걸 아는데 의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지만 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효과를 못 봤다는 겁니다. 왜? 열에 약하고 걔네들이 수분에 약하고 생명력이 짧아요. 근데 화장품에 계속 넣어놨더니 화장품 만들 때 수분 안 들어가요? 기본이 물이잖아요, 정제수. 자, 그 다음에 열은요. 화장품 만들 때, 크림 만들 때 이렇게 제형을 묵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탕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살아남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계속 성장인자 화장품, EGF 화장품 엄청 많았어요. 비싸고. 그런데 써봐도 효과가 없더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의견이었는데 완벽하게 그 성장인자의 단점, 열에 약하고 수분에 약하고 수명이 짧은 것을 거의 한 90% 이상 보완한 그런 성장인자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특화된 상품으로 런칭을 하게 되고, 런칭이 보통 우리가 지금 한 20가지 제품으로 런칭이 되고 있고, 이제 여기 다 이제 단톡방에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저희가 제품 사진 올려드리기 시작했죠. 런칭되는 제품들을. 제가 끝까지 하고 RBC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얘 아니에요. 얘 아닙니다. 쟤예요. 아마존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 지금 해피카페가 역삼동에 1호점이 열렸어요. 그래서 파운드 분들은 하루에 커피를 무료로 한 잔씩 공짜로 드실 수가 있고, 자, 그 안에 이런 어떤 특별 기능성 음료라던가 음식이 같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미팅룸, 그 다음에 있던 어떤 식단도 비건이나 다이어트 이런 있던 식단이 같이 들어가 있고, 내가 어떤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그 여행지를 미리 가상현실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이 해피카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역삼동은 이제 좁으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안 돼 있고요. 부산에 지금 2번째 해피카페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제대로 크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파운더 분들 중에 기존에 내가 카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햇빛 카페로 받고 싶다. 그러면 채냉파이 회장님이 본인의 은행에서 70% 이상 대출도 해주십니다. 무이자로 영업적 이익이 날 때까지 상환을 받지 않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행 플랫폼 지금 벌써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싸고 재밌게 이게 이제 모토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봤더니 요렇더라고요. 일주일에 200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만 원, 25만 원 되죠. 어디서 5성급 호텔을 일주일에 25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곳이 벌써 2만 곳 이상 제휴가 되어 있고, 이런 매출들이 단 한 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설탕 팔고 뭐 팔아가지고 매출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매출들이 다 나에게 리워드로 잡힌다. 그리고 내 리워드는 이런 데 가서 이런 데 다 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구매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제부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공유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후기 쓰고 이걸 우리한테 다 리워드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지금부터 자꾸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고 이런 것들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워렌 버핏 집중! 워렌 버핏 아저씨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요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 프로필 밑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뭐 농담처럼 하는